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북극해의 차가운 파도가 선체를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를 밑도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강철로 된 가판은 이미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죠. 한국의 원양어선 청해호는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조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만선의 꿈은 레이더망에 포착된 미확인 물체와 함께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거대한 철갑을 두른 러시아의 대형 경비함이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장은 조타실에 떨리는 계기판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다가온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청해호의 앞길을 막아세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확성기 소리가 바다의 정적을 깨트렸고 곧이어 무장한 병력들이 밧줄을 타고 가판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거친 가죽장화가 가판의 얼음을 짓밟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 선장과 선원들은 차가운 청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중에 흩어지는 동안 청해호는 서서히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차가운 북쪽 해역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은 이미 두절되었고 망망대해 위에서 청해호를 도와줄 리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한반도의 전략사령부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이 팀장은 땀이 맺힌 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육상 화력의 정점이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였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의 해안 거점에 배치되어 있던 천무의 거대한 발사대가 서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강철 지지대가 지면을 굳건히 받치고 내부에서는 수만 개의 전자부품들이 빛의 속도로 연산을 시작하며 목표물을 고정했습니다.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사수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통제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사 승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 속의 수치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창하며 진공 상태를 만들었고 엄청난 압력이 주변의 먼지를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했습니다. 육중한 로켓의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천무의 유도탄이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공기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고막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하게 대기를 흔들었습니다. 발사된 유도탄은 구름을 뚫고 성층권을 향해 비행하며 실시간으로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궤구도를 수정했습니다. 초정밀 유도 장치는 목표물을 향해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매끄럽게 날아갔습니다. 저 멀리 차가운 북극해 위에서 납포된 청해호를 뒤따르던 러시아 경비함의 상공으로 천무의 탄두가 죽음의 사자처럼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밀한 불꽃이 우리 선원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레이더 화면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층권을 가로지른 천무의 유도탄은 차가운 대기를 가르며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의 표면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주변의 산소는 타오르는 열기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이 팀장은 사령부의 대형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위성에서 전송된 실시간 열화상 이미지가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러시아 경비함의 거대한 엔진실에서 뿜어져서 나오는 열기가 타겟 마크의 중심에 정확히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각 청해호의 좁고 어두운 선실에 갇혀있던 박 선장은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기이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파도에 부딪히는 배의 흔들림과는 전혀 다른 대기를 타고 전해지는 묵직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경비함의 가판 위에서 기세등등하게 총을 들고 서 있던 러시아 병사들도 이상함을 감지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검은 점처럼 내려오는 무언가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천무의 탄두 내부에서는 정밀한 기폭장치가 나노초 단위로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목표물 상공 수십 미터 지점, 탄두가 순식간에 분리되며 내부에 품고 있던 수백 개의 자탄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공중을 가득 메운 금속체들은 각각의 추진력을 얻어 러시아 경비함의 급소만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찰나의 순간 고막을 찢어발기는 듯한 파열음이 북극해의 정적을 완전히 도살해버렸습니다. 경비함의 장갑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내부의 탄약고와 연료탱크가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거대한 화염의 꽃을 피워올렸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혀며 발생하는 불꽃은 어두운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였고 충격파는 주변의 해수면을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이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비함의 레이더 기둥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자부심 넘치던 함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지겨졌습니다. 청해호를 억류하고 있던 쇠사슬과 로프들이 폭발의 여파로 끊어져 나가며 자유를 얻은 어선이 파도 위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박 선장은 조타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지옥 같은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압박하던 거대한 철선 같던 군함이 이제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서서히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염의 열기가 조타실 유리창까지 전해져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경비함 내부에서 미처 터지지 않은 잔여 폭약들이 다시금 굉음을 내며 청해호를 향해 거대한 파편을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구친 불기둥이 검은 바다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부서진 경비함의 파편들이 마치 불타는 빛처럼 청해호의 갑판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팀장은 사령부의 스크린을 통해 경비함의 주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해일이 청해호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선장은 온 힘을 다해 조타륜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비명과 같은 금속 마찰음이 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청해호는 마치 거인의 손에 붙들린 장난감처럼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고 선실 안의 집기들은 사방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러시아 병사들 중 일부가 정신을 차리고 부서진 갑판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장교가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청해호를 향해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천무의 두 번째 유도탄이 목표를 향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화면 속에서 청해호와 경비함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적의 무력을 잠재우는 것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타격은 완벽한 제압과 동시에 우리 선원들의 테러를 확보하는 정밀 타격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천무의 탄도 안에 내장된 지능형 감지기가 경비함의 남은 무장 체계를 식별해냈고 비행 궤적억을 수정하며 공중에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다시 한번 북극해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폭발의 중심이 경비함의 앞부분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엄청난 열압력이 발생하며 주변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였고 곧이어 발생한 팽창력이 경비함의 함수를 통째로 찢어발겼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청해호를 압박하던 마지막 금속 파편들이 바다 멀리 튕겨나갔고 선원들을 위협하던 적들은 폭풍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납포되었던 해역 주변으로 러시아의 또 다른 지원함대들이 레이더망에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그들의 엔진 소리가 수중 마이크를 통해 사령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팀장의 얼굴이 다시금 굳어졌습니다. 이제 청해호가 이 사선을 벗어나기 위해 남은 시간은 단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러시아 지원함대의 육중한 엔진 진동이 수면을 타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은 사령부의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화면 위로 전멸하는 붉은 점들은 이미 청해호를 포위하기 위해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며 접근하고 있었죠. 그들의 한 포가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청해호는 차가운 북극해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선장은 조타실의 엔진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고 선체 전체가 마치 심한 몽사를 앓는 듯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낡은 원양어선의 속도로는 최신의 군함들의 추격을 따돌리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접근하는 러시아 구축함의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안개를 뚫고 청해호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비추었습니다. 곧이어 바다를 가르는 포성음이 들려왔고 청해호 인근 수면에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팀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천무의 남은 로켓들은 이제 단순한 타격이 아닌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천무의 발사 시스템을 특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물을 직접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해오와 추격함 사이의 해역을 초토화하여 거대한 인공파도와 화염의 벽을 만드는 작전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복잡한 좌표값을 입력하자 지상 발사대에서는 다시 한번 지동을 일으키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발사된 12발의 로켓이 밤하늘에 선명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12자루의 불칼과도 같았습니다. 로켓들은 추격하는 러시아 함대 바로 앞바다에 일제히 내리꽂혔습니다. 수중에서 연쇄적으로 터진 고성능 폭약들은 바닷물을 수백 미터 상공으로 밀어올렸고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며 거대한 안개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발생한 불규칙한 파도들은 러시아 구축함들의 항해를 방해하며 그들의 조준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레이더는 가득 찬 수증기와 파편들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고 추격하던 함선들은 갑작스러운 시야 확보 실패로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박 선장은 모든 전등을 끄고 어둠 속으로 청해오를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청해오의 엔진룸에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기동 끝에 냉각계통이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며 배의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욱했던 안개장벽도 북극의 강한 바람에 흩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시금 러시아 함대의 서치라이트가 안개를 찢으며 청해오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선장은 멈춰가는 엔진 레버를 잡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엔진이 멈춰가는 청해오의 조타실 안에는 오직 박 선장의 거친 숨소리와 계기판이 흰 벽국에 내뿜는 정기적인 신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욱했던 안개장벽이 북극의 칼바람에 찢겨나가며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러시아 구축함의 거대한 실루엣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인 기세로 청해오를 향해 함포를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사령부의 이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냉각수가 터져버린 청해오의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팀장은 급히 마이크를 잡고 옆에 대기 중이던 최 기술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천무의 탄두를 특수 제작된 고성능 기화탄으로 교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기화탄은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엄청난 압력과 화염을 일으키는 무기로 수면 위에서 폭발할 경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 기술원은 떨리는 손으로 제어 장치를 조작하여 발사대에 장전된 마지막 포드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계적인 회로들이 맞물리며 탄두의 설정을 변경하는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상 발사대에서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듯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6발의 로켓이 밤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 로켓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그리고 훨씬 빠른 속도로 해수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러시아 구축함의 갑판 위에 서 있던 장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한 빛을 보며 다급하게 회피 기동을 명령했지만 수천 톤에 달하는 군함이 방향을 틀기에는 천물 속도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6발의 탄두가 러시아 함대의 머리 위에서 정확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시에 터져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가스가 살포되었고 단 1000분의 1초 만에 불꽃이 그 가스를 집어삼켰습니다. 고막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까지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진동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증발하여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고 그 충격파는 러시아 함선의 두꺼운 강철 장갑을 마치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뜨렸습니다. 엄청난 열기와 압력에 밀려 러시아 구축함은 수십 미터 뒤로 밀려나며 옆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함교의 유리창들은 모조리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갑판 위에 있던 모든 장비는 화염과 함께 공중으로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액체가 아닌 거대한 분노의 덩어리가 되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장은 그 지옥 같은 폭발이 만들어낸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조타륜을 사력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엔진이 꺼진 청해오는 폭발의 반동으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 함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물기둥이 청해오의 선미를 덮치려던 찰나 선체 하부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가 서서히 뒤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북극해의 바닷물이 선미를 타고 무섭게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장은 발등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의 감촉에 온몸에 털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뒤쪽으로 기울어지며 조타실의 경사각이 가팔라졌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오는 극지방의 칼바람은 선원들의 젖은 옷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엔진은 완전히 침묵했고 오직 파도에 부딪히는 선체의 비명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령부의 이 팀장은 모니터를 통해 청해호의 흘수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구조 신호가 발신되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아군 구조함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발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러시아의 소형 고속정 두 척이 불타는 구축함의 그림자를 뚫고 다시 청해호를 향해 돌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반파된 모함에 복수를 하려는 듯 기관총을 난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박 선장은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단단히 조이라고 소리치며 마지막까지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선체의 균형이 무너지며 배가 옆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천무의 로켓과는 다른 훨씬 더 묵직하고 거대한 금속의 울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기동함대의 선두 이지스 구축함이 안개를 가르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함교 위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서치라이트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고속정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해호에 접근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잡으려는 속셈으로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지스함의 한 포가 불을 뿜으려는 찰나 이 팀장은 마지막 남은 천무의 유도탄 한 발을 발사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폭발탄이 아닌 목표물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특수 전자기 펄스 탄두였습니다. 이 팀장은 청해호에 가해질 물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다가오는 적들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한 고도 설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로켓이 지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의 화살 같았습니다. 탄두는 청해호와 고속정 사이의 허공에서 소리 없이 분열되었습니다.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백색 섬광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공기 중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침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의 뒷부분은 이미 바다 밑으로 잠겨들고 있었고 박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이제 곧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을 청해호의 갑판 위에서 마지막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아군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배는 마지막 공기방울을 내뿜으며 크게 뒤틀렸습니다. 차가운 북극해의 해수가 박 선장의 허리를 넘어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배가 뒤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며 공기 중에 노출된 함수 부분이 거대한 무덤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청해호 내부의 격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찢겨나가는 비명소리가 발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전해졌습니다. 선원들은 구명줄 하나에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곧 들이닥칠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며 떨리는 눈으로 아군 구조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를 가득 메운 안개를 찢고 대한민국 해군의 대형 수송 헬기가 엄청난 하강 기풍을 일으키며 등장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력한 바람은 해면의 수증기를 날려버렸고 헬기 옆문에 거치된 탐조등이 침수되는 청해호의 갑판을 대나처럼 밝게 비추었습니다. 하강하는 로프 끝에 매달린 구조대원들이 거친 파도를 뚫고 갑판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팀장은 사령부의 모니터를 통해 선원들이 한 명씩 차례로 헬기에 실려 올라가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의 경고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자기 펄스에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던 러시아의 또 다른 지원 함대가 시스템을 복구하고 다시금 포신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군의 구조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마지막 보복을 가하려는 듯 멀리서 붉은 섬광을 내뿜으며 한 포를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궤적이 레이더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찰나 이 팀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천무의 발사대에는 이 작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대공 방어용 자탄 로켓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최종 발사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천무의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온 로켓은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길목으로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공중에서 자탄들이 산탄총처럼 퍼져나가며 강철의 그물을 형성했고 날아오던 적의 포탄들은 그 장벽에 부딪혀 공중에서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산화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죽음의 그림자가 천무의 방어막에 막혀 바다로 흩어지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지막 선원이었던 박 선장이 헬기에 몸을 싣는 순간 청해호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깊고 어두운 북극해 밑바닥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배가 사라지는 모습에 박 선장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곧이어 이지스함의 거대한 선체가 헬기를 호위하며 러시아 함대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이 일궈낸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이 팀장은 땀으로 젖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이지스함의 장엄한 함포가 러시아 함대를 향해 침묵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적들은 더 이상의 도발을 포기한 채 서서히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북극해를 붉게 물들였던 화염은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령부의 통신망을 타고 들어온 정체불명의 신호 하나가 이 팀장의 손가락을 다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퇴각하던 러시아 함대에서 보내온 것이 아닌 훨씬 더 깊은 심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이하고도 강력한 금속성 공명음이었습니다. 심해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올라온 그 기이한 공명음은 사령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팀장은 헤드셋을 고쳤으며 소리의 파형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울음소리도 일반적인 함선의 엔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톤의 강철이 수압에 짓눌리며 내뱉는 비명과도 같았고 동시에 무언가 거대한 기계장치가 깨어나며 내뿜는 규칙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이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나 시스템이 포착한 음파를 시각화하자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형체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몰한 청해호와 러시아 경비함의 잔해가 가라앉은 바로 그 지점, 해저 500m 깊숙한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극비리에 개발해온 해저 매복형 무인 타격 플랫폼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해저에 잠들어 있던 이 괴물을 깨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조물 상부의 두꺼운 해치들이 수압을 이겨내며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는 대한미사일 발사관들이 수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근 해역의 우리 이지스함은 물론 선원들을 태운 헬기까지 모두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팀장은 지상 통제소로 긴급 교신을 날렸습니다. 이제 천무에게 남은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궤를 따라 날아가는 일반적인 로켓으로는 수면 아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팀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진행하던 차세대 하이브리드 탄두의 코드를 활성화했습니다. 공중에서 비행하다 수면에 닿는 순간 초고속 어뢰로 변신하여 목표물을 추격하는 이른바 신궁의 눈을 가진 천무였습니다. 로켓은 공기를 찢으며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목표 지점 상공에서 급격히 각도를 꺾어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면에 충돌하기 직전 로켓의 외피가 분리되며 내부에 숨겨져 있던 날렵한 어뢰형 탄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장한 물보라와 함께 바다로 뛰어든 탄두는 수중 추진기를 가동하며 심해의 괴물을 향해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해저의 괴물 역시 침입자를 감지한 듯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사출하려던 찰나 천무의 수중 탄두가 먼저 구조물의 중심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심해의 엄청난 압력 속에서 터진 폭발은 수면 위에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팽창하더니 이내 바다 전체를 뒤흔드는 묵직한 진동이 수면 위로 전달되었습니다. 박 선장이 타고 있던 헬기가 그 충격으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대한 기포들이 수면을 끓어오르게 만들었고 곧이어 정체 모를 금속 조각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팀장은 레이더에서 사라진 붉은 점을 확인하며 마침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팀장의 귀에 들려온 것은 승리의 보고가 아닌 차가운 기계음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천무의 마지막 타격이 해저 지각판의 약한 고리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해저 단층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지진 해일이 북극해 전체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해의 괴물이 산산조각 나며 발생한 거대한 에너지는 바다 밑바닥의 지각판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이 팀장의 모니터에는 수직으로 요동치는 해저 지형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여 없이 있던 해저 퇴적물들이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솟구쳤고 어긋난 단층 사이로 지구 내부에 뜨거운 압력이 분출되며 바닷물을 무서운 기세로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장이 탄 헬기 조종석에서는 경고음이 빗발쳤습니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솟구치며 거대한 벽을 형성하는 모습이 탐조등 불빛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두께를 가진 바다 자체가 거대한 산맥이 되어 밀려오는 지진 해일이었습니다. 헬기는 엔진을 한계치까지 높이며 고도를 올리려 했지만 급격한 기압 변화와 소용돌이치는 기류 때문에 기체가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령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팀장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인간의 무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의 사전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팀장은 긴급하게 이지스함의 강부장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막강한 출력과 천무의 정밀함을 결합하여 헤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지스함 전면에 장착된 수직 발사관들이 일제히 열리며 대응 탄두들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팀장은 헤일이 정점에 도달하는 지점을 계산하여 천무의 잔여 발사 시스템에 특수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탄두는 물리적 파괴보다는 급격한 온도 저하와 압력 분산을 유도하는 특수 극저온 냉각 탄두였습니다. 헤일의 거대한 벽이 이지스함을 집어삼키기 직전 이 팀장의 신호에 맞춰 천무와 이지스함의 포탄들이 교차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로켓들이 헤일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폭발하는 순간 수천 톤의 액체 질소가 공중에서 비산하며 바닷물을 순간적으로 얼려버렸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끝자락이 강철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하며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압력의 공백이 헤일의 진로를 틀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물의 장벽은 이지스함의 측면은 스치듯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함선은 45도 가까이 기울어지며 거친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박 선장은 헬기 창문에 달라붙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집어삼키려던 바다가 거대한 얼음 파편들과 함께 소용돌이치며 잦아드는 광경은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팀장은 화면 속의 파고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짖은 헤일의 여파로 북극해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해저 플랫폼이 파괴된 자리에서 인류의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발광 물체들이 수천 개씩 솟아올라 청해호가 가라앉은 지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분집이 청해호가 가라앉은 지점에 모여들자 바다 아래에서 거대한 자기장 폭풍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의 정밀 레이더가 비명을 지르며 먹통이 되었고 공중의 헬기들조차 기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강 부장은 함교의 난간을 붙잡고 부하들에게 모든 수동 제어 장치를 가동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이 팀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천무의 마지막 일격이 단순히 적을 제압한 것을 넘어 이 행성이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갑자기 수면 위에 모여있던 푸른빛들이 하나로 융합되더니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 에너지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 인근 구름들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었고 북극의 밤하늘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오로라가 피비린내 나는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각하던 러시아 쪽에서 다시금 강력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항복이나 위협이 아닌 공포에 질린 비명이 섞인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의 함선들이 원인 모를 중력 가속도에 이끌려 빛의 기둥이 솟구친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만 톤급의 강철함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중심부를 향해 서서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은 최기술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비상 프로토콜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적과 아군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인류 전체의 위협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천무의 발사대에는 더 이상 쏠 로켓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팀장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사 시스템 자체를 거대한 전자기 차폐 장치로 전환하여 이지스함과 헬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 방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벽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상의 발사 통제소에 남아 끝까지 과부하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번 슬쩍 바라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강제 과부하 레버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레버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통제소 내부의 전선들이 타오르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의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는 이지스함과 헬기 주변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푸른색 자기장 방벽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의 손길에 끌려가던 함선들이 굉음을 내며 멈춰섰고 수직으로 솟구치던 빛의 기둥과 우리 군의 방벽이 충돌하며 대기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음이 북극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 선장은 헬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바닷모 방울들이 중력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가운데 거대한 빛의 기둥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금속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비석과도 같았습니다. 강 부장은 함교에서 이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며 즉각적인 전면 방어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모든 함포가 빛의 기둥 속 검은 물체를 향해 조준되었지만 이 팀장은 마이크를 통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공격은 오히려 에너지를 증폭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오직 이 차폐 장치가 만들어낸 틈을 통해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팀장의 몸 위로 과부하된 장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덮쳐왔습니다. 제어 콘솔의 플라스틱이 녹아내려 손가락에 달라붙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비명을 삼키며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지스함의 엔진실에 천무의 전자기 에너지를 동기화시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게 하는 최후의 탈출 경로였습니다. 이지스함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바다를 찢어발기며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강철의 의지가 함선 전체를 비틀리게 만들었고 마침내 이지스함은 빛의 소용돌이를 뚫고 바깥 해역을 향해 튕겨나가듯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장을 태운 헬기 역시 이지스함의 후폭풍을 타고 사선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장이 있는 지상 통제소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메인 서버가 폭발하며 비산하는 파편들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발사대 주변의 대지는 거대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용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팀장은 멀어지는 이지스함의 신호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빛의 기둥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검은 금속체가 육중한 진동과 함께 수평을 유지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의 천무발사 통제소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부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는 순간 이 팀장은 이것이 단순히 고대의 유적이 아닌 명확한 의지를 가진 무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상 통제소의 벽면이 거대한 압력에 눌린 듯 안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금속체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안광은 이 팀장의 망막을 태울 듯이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의 빛이 아니라 마치 심연의 밑바닥에서 억겁의 시간을 견뎌온 존재가 내뿜는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통제소의 온도계는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고 바닥에 고여있던 냉각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증발하여 사방을 하얀 수증기로 뒤덮었습니다. 이 팀장은 타오르는 콘솔을 붙잡고 마지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화상으로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미지의 존재가 발산하는 에너지 패턴을 기록해야만 나중에 우리 군이 대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는 메인 전력 공급기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선을 탈출하던 이지스함의 강 부장은 함교 후방 모니터를 통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빛의 기둥이 솟구쳤던 북극해 한복판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모든 빛을 빨아들이더니 이내 반경 수십 킬로미터의 해수면이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헬기에 매달려 있던 박 선장은 거대한 물의 장벽이 하늘을 가리는 것을 보며 신음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파도가 아니라 검은 금속체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역장에 의해 바다가 통째로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검은 금속체는 이제 지상의 통제소를 향해 정밀한 조준을 마쳤습니다. 붉은 빛이 응축되며 대기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었고 주변의 공기는 타오르는 태양의 표면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이 팀장은 죽음을 직감한 듯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의 귀에 무전기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고주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괴된 줄 알았던 러시아 함대의 생존자 안드레이 함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러시아의 궤도위성 병기를 활성화했다는 짧은 교신을 남겼습니다. 하늘 위 성층권 너머에서 차가운 금속성 광채가 번뜩이더니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거대한 운동에너지 탄환이
검은 금속체의 머리 위를 직격했습니다. 정적은 짧았습니다. 먼지 구름이 걷히자 우주탄환의 직격을 받은 검은 금속체는 겉면에 미세한 균열이 갔을 뿐 여전히 그 위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를 터뜨리듯 금속체 주변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붉게 타오르며 공중으로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 갈라져 나온 수천 개의 작은 금속 파편들이 마치 유도탄처럼 방향을 틀어 탈출하던 우리 이지스함과 헬기를 향해 음속의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속의 속도로 대기를 가르는 금속 파편들은 마치 살아있는 기생체처럼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이지스함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 부장은 함교의 레이더 화면이 붉은 점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전 승조원에게 충격 방어 자세를 명령했습니다. 이지스함의 근접 방어무기 체계인 팔랑크스가 불을 뿜으며 분당 수천 발의 탄원을 쏟아냈지만 미지의 금속 파편들은 공중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합쳐지며 무수한 탄막을 가볍게 회피했습니다. 박 선장이 탄 헬기의 조종사는 기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까지 육박한 금속 파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로 인해 기체 후미의 도색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죠. 절체절명의 순간 정신을 잃었던 이 팀장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뺨에서는 찢어진 상처 사이로 선홍빛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부서진 콘솔 아래로 손을 뻗어 비상용 수동 제어 케이블을 찾아냈습니다. 통제소의 모든 전력이 끊겼지만 천무의 발사대 내부에는 로켓을 사출하기 위한 독립적인 압축가스 탱크와 기계식 점화 장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의지를 모아 타오르는 전선 뭉치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빨을 사려 물었습니다. 그가 연결한 회로는 천무의 시스템을 공격용이 아닌 거대한 전자기 미끼로 전환하는 자폭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종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상 통제소 주변에 남아있던 모든 잔류 에너지가 발사대 끝단으로 움집되더니 이지스함과 헬기를 쫓던 금속 파편들을 유인하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기동하던 수천 개의 금속 파편들이 일제히 방향을 꺾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다시 지상의 천무 발사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습니다. 이 팀장은 멀리서 날아오는 죽음의 빛들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수초 뒤면 이곳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지스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속력으로 사선을 벗어났고 박 선장이 헬기 역시 기류를 타고 안정권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금속체의 본체는 자신의 파편들이 유인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지상의 통제소를 향해 직접 거대한 팔을 뻗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중력의 파동이 이 팀장의 머리 위를 덮쳐왔습니다. 구조 특수부대원들은 무너져 내린 지상 통제소의 잔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열기에 일그러진 철근들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솟아오른 틈새를 지나 그들은 마침내 지하 대피소의 육중한 강철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유압 절단기가 불꽃을 뿜으며 두꺼운 문을 도려내자 자욱한 연기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이 팀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전송하던 데이터 저장 장치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바다의 울림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폭발음과는 결이 다른 지구가 내뱉는 거대한 한숨과도 같았죠. 이지스함의 강 부장은 함교의 진동 센서가 한계를 넘어서 요동치는 것을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검은 금속체가 가라앉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내의 해수면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아래로 꺼져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선장을 태운 구조헬기는 마지막 남은 연료를 짜내며 상승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구멍으로 수조톤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가며 발생하는 굉음은 기체의 유리창을 깨트릴 듯 강력했습니다. 태각하던 러시아의 잔존 함선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그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우리 이지스함 역시 전속력으로 가동하는 엔진의 출력조차 무색할 만큼 강력한 인력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은 헬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 부장에게 무전을 연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상대한 것은 본체가 아니며 해저 단층 아래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소용돌이는 그 시스템이 재가동되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거대한 흡입 과정이라는 것이었죠. 이지스함의 갑판 위로 거대한 파도가 들이치며 함선이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강부자는 모든 승조원에게 생명줄을 단단히 고정하라고 소리치며 함선의 모든 가용 에너지를 선수 부분에 집중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천무의 예비 전력까지 끌어모아 소용돌이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초진동파를 발생시키려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구멍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 중심부에서는 아까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해수면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함선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만큼이나 거대한 금속의 대지였습니다. 그 대지 위로 새겨진 붉은 문양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자 북극의 하늘은 밤에서 낮으로 강제로 바뀐 듯 눈부신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백색의 광희는 시각을 마비시키고 뇌를 하얗게 비워버릴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금속의 대지는 수천 년간 쌓여온 퇴적물과 얼음을 털어내며 웅장한 기계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계 도시의 표면에서는 수조 개의 미세한 회로들이 빛의 속도로 전멸하며 주변의 대기와 바닷물을 에너지로 겨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움직임은 정밀한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천무 시스템의 마지막 숨겨진 프로토콜인 성계 돌파를 활성화했습니다. 이 팀장이 자판을 내리치자 지상에 타오르던 발사대 잔해에서 마지막 남은 비상 에너지셀이 공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파동이 이지스함과 헬기를 감싸 안으며 그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인력을 상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장은 헬기 창문에 달라붙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 괴물이 깨어나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눈동자에 가득 찼죠. 그 순간 이 팀장은 피 묻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강 부장에게 마지막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닌 현재 이 해역을 메우고 있는 거대한 얼음 파편들과 적함의 잔해들을 천무의 자기장으로 유도하여 거대한 질량병기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잔해와 거대한 빙산들이 공중으로 부양하며 하나의 거대한 창이 되어 기계도시를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이 팀장의 손끝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자 초음 속으로 가속된 강철 파편들과 빙산의 무리가 대기를 갈랐습니다. 거대한 질량의 창이 기계도시의 냉각핵에 명중하는 순간 대지는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진동과 함께 비틀렸습니다. 냉각계통이 파괴되며 내부에서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역류하기 시작했고 기계도시를 감싸던 보랏빛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쇄적인 폭발이 도시 전체를 뒤덮으며 거대한 기계장치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빛의 기둥이 꺾이고 거대한 금속 대지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다시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던 바다는 거대한 비말을 내뿜으며 기계도시가 남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무섭게 밀려들었습니다. 이 팀장은 피 묻은 손을 내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깜빠박이던 데이터 장치만이 모든 기록을 무사히 전송했음을 알리는 초록색 빛을 내보내고 있었죠. 차가운 북극해 위로 솟아올랐던 공포의 도시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심해의 무덤으로 돌아갔고 수평선 끝자락에서는 마침내 희망찬 태양의 빛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력과 기술, 그리고 한 연구원의 고귀한 사명감이 인류를 위협하던 미지의 재앙을 잠재운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장은 멀리서 다가오는 이지스함을 향해 떨리는 손을 흔들며 생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대한민국의 천무는 이제 하늘과 바다를 넘어 인류의 내일을 지키는 거대한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깨어 있을 것입니다.